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이제 약소명가 선생님들이 하잖아. 그러면 그 멘트 있을까? 갈고리 멘트가 있을까? 사람들한테 이게 주의 집중을 딱 시키는 갈고리 멘트가 있을 거거든. 가는 갈고리 멘트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일대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간에 대해 생각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일단 내용부터 할게요. 간은 여기 그림에서 봐도 알겠지만 엄청 크잖아. 간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고 재생 기능이 탁월해서 이식이 가능해. 그래서 부모가 간 경화다 그러면 간 전체가 딱딱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간 기능을 못하니까 그러면 내 간을 일부를 떼어줘서 부모님한테 넣어주면 부모님도 새로 자라고 나도 새로 자라. 그게 이식이 가능한 거라. 만약에 떼줬는데 그만큼 안 자라면 내가 평생을 힘들 거잖아. 부모한테도 떼줬는 간이 쬐끔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재생 기능이 탁월해서 이식이 가능하고 80%가 손상되어도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통증이 없다는 거야. 신경세포가 없어가지고 간은 염증이 생기거나 이래도 통증이 없어. 80%가 손상돼도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심해서 갔더니 간이 거의 뭐 염증이 심해. 그래서 정기검진 되게 중요한 거야. 신경세포가 없어 통증을 못 느낀다. 그래서 검진이 필수고 우리나라 남성암 사망 원인 2위가 간.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도 많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술 문화 뭐 이런 것들 음주 습관이라든지 탄수화물 많이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이 간암의 원인이 되거든. 이렇게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간이 가장 큰 이유가 간이 하는 일이 가장 많아서 그래. 여기 보면 간 기능 500가지나 해요.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야. 그래서 보면 동그라미 첫 번째 보면 합성하죠. 효소도 합성하고 호르몬도 생성하고 단백질도 생성해. 그리고 포도당도 생성해요. 당 신생 과정도 여기서요. 혈당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도 이 간에서 합성하고 담즙 생성. 하루 1리터 양의 지방의 소화를 돕는 담즙. 담즙은 지방을 이렇게 잘라주는 유화한다 하는데 잘라주는 역할을 하고 이 담즙의 재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 재료로 담즙을 생성해서 담낭, 쓸개에다 보관했다가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내보내서 큰 지방을 작은 지방으로 쪼갈리는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간에도 면역세포가 있어요. 간에 있는 면역세포를 쿠퍼세포라고 하는데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이물질을 처리하고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 그래서 영양소를 에너지로 대사가 무슨 말이라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대사를 하고 지방으로 또 저장하는 역할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해. 간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는 글리코겐 쉽게 풀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저장도 하고. 그다음 간이 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해독하는 거.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 대부분이 지용성인데 간에서 시토크롬 P450 효소가 나와가지고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꿔가지고 똥이나 응가로 소변이나 응가로 배출시키고 특히 단백질 먹어서 나오는 독성이죠.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간에서 하는. 이렇게 간이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간이 멈추면 우리 생명이 멈추게 되죠. 여기 보면 간 기능이 저하되면 간이 독소를 해독하고 영양소를 대사하는 기능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해져.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눈이 충혈되고 자도 시큰 잤는데도 다음날 뚜디 맞은 것 같고 이런 형태가 우리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은 검진이 필수야. 80% 망가질 때까지 신호가 없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혈액 검사를 통해서만 또 가능한데 혈액을 빼서 혈액 속에 있는 AST, ALT, GGT 같은 이런 효소가 얼마나 검출되느냐. 원래 요 ALT, AST, GGT 같은 거는 간세포 안에서만 있어야 돼. 그래서 평소에 혈중에는 아주 약하게 0에서 한 40 정도만 있어야 되는데 세포가 망가지면 간 안에 있어야 되는 이런 효소들이 혈중에 검출이 돼. 그래서 40이 넘어가 80, 90, 뭐 200까지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간이 많이 망가졌다 소리. 간에만 있어야 되는 게 밖으로 흘러나온 게 되니까. 그래서 남성은 10에서 70 정도. 요 GGT는 뭐냐? 감마 GT라고 하는데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검출되는
알코올성 간지방이 생겼을 때 남성은 10에서 70, 여성은 10에서 40이 검출돼야 되는데 이거 이상으로 검출되면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ALP 그리고 총빌리루빈 이런 수치들을 간 기능 검사, 즉 혈액 검사만 해도 나오는데 혈액 검사할 때 혈당이나 이런 것만 검사하지 말고 간 기능 검사도 해달라 하면 되겠지. 간 기능 저하의 원인은 물론 뭐 생활습관이지. 과도한 음주, 흡연, 이 정말 중요한데 고지방식품, 고탄수화물 식품, 그리고 미세먼지, 세제에 들어있는 독성분들, 화장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들, 이런 것들, 화학 물질들이 간이 그걸 계속 해독해내야 되니까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내 간을 기능을 떨어뜨린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비형 감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감염의 종류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따라서 있지만 어쨌든 바이러스나 디스토마 같은데 민물 회 먹어도 감염이 되거든. 이런 미생물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결국은 그게 염증을 일으키고 간염이 됐다 간경화돼 간암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고, 그리고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어디다 지방을 쑤셔놔요? 간세포에 쑤셔놔. 그래서 복부에 지방이 있다 그러면 나는 뭐 있다? 간은 무조건 지방간이다 생각하면 돼. 차고 넘친다는 거야. 간에 차고 넘치면 남는 거 배에다 저장하니까 배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간은 차고 넘친다. 그래서 대사 이상, 당뇨, 비만,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 살쪘다 이 말은 복부 지방이 있다 이 말은 간 기능이 저하됐다라는 거. 특히 약물, 모든 약물을 해독하는 거 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드럭먹어에서 배웠죠. 의약품의 이 신체 영양소를 고갈시키거나 특정 영양소들이 간의 독소를 생기게 해서 간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간 기능 저하의 증상을 보면 첫 번째가 극심한 피로감,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술이 잘 안 깨고 뭐 오후까지도 술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다리 잘 붓고 멍이 잘 들고 오른쪽 상복부에 통증이 있어. 이 통증이 있으면 간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야. 오른쪽 어깨 등 쪽이 통증 있고 할비뼈 통증, 뻐근함, 압박감, 덩어리 같은 거 있고 소화불량. 간이 나빠지면 무조건 대사가 안 돼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되고 식욕 저하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변화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방간이 나중에 많이 쌓여서 나중에 간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LDL, HDL, 중성지방 같은 수치들, 즉 대사 이상이 뭘 온다? 간 기능 저하도 오게 한다. 대변 소변의 색깔, 대변이 희다라는 말은 무조건 간에 문제 있다는 거. 갈색 소변 본다, 이것도 문제가 생긴다. 또 간이 안 좋으면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심한 구취. 왜 그러냐면 암모니아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암모니아성 심한 악취, 메티오닌 분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간에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화학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냄새가 나고, 그리고 피부가 안 건강, 가려움증이 생겨. 피부 가려움증, 그리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빌리루빈 문제가 생기고 잦은 출혈, 잇몸, 코, 항문 등에. 왜 그러냐면 간에서 만드는 그 혈액인자들 중에서 혈액응고인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피가 잘 나고, 그래서 양치하다가 피 나는 거 안 좋은 거야. 그 다음에 호르몬 장애 얘기했지만 모든 것들이 간에서 만드는 이런 합성되는 호르몬들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기고, 손발톱에 변화가 생기고 손톱이 희거나 아니면 헐겁거나 건조하거나 까만 줄이 생겨요. 까만 줄. 내 기억하는 우리 아빠가 간염해서 간경화해서 간암으로 진행되셨었는데 손톱에 진짜 그냥 사인펜으로 쫙 끄는 것처럼 까만 줄이 있었거든. 이런 거 있는 것도 안 좋아. 간에 생기는 질환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방간, 간염, 간경화, 그 다음에 간암으로 가지. 그래서 초기 예측은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정상으로 회복 가능한데, 이 간경화가 심해지면 이식 말고는 답이 없어. 치료제 없고 정상 회복이 힘든 단계고 한백근이 발생하고 사망이 증가하게 돼. 결국은 간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당뇨나 심혈관 질환, 신부전 이런 것들도 지방간 생기면 이쪽으로 가지, 대사 이상이 생기니까 이렇게 가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그래서 솔루션은 무조건 혈액이 좋아야 되잖아. 모든 건강의 기본. 굿모닝 해야 되지. 굿모닝을 하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좋으니까 독소가 몸으로 안 들어오겠죠. 간에서 다 해독해야 되니까. 장 건강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유산균 챙겨 먹고 좋은 물 먹고, 그리고 간이 건강하려면 단백질이 잘 들어와야 돼. 정말 중요해, 아미노산. 그래서 간 건강의 굿모닝이 너무 중요하고, 여기 간 기능 개선 해독에도 단백질 필요하고, 레시틴
알코올성 간염이나 세포막 보호하는데 간세포가 터져서 망가져서 터지면 아까 간 혈액 검사에서 GPT, GGT 이런 거 나온다 했잖아. 그거 세포를 탱글탱글하고 건강하게 하는 게 레시틴. 그리고 항산화, 항염, 항바이러스, 특히 바이러스, B형 감염, 뭐 A형 감염, 뭐 C형 감염 이런 감염을 예방하는데도 우리가 면역을 높여야 되니까 항바이러스 좋은 비타민 C. 그 다음에 B 플러스, 간이 해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 에너지 대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 호르몬을 만들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게 비타민 B군이. 이런 것들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맨즈팩 기본이죠. 항염에 좋은 오메가3랑 그 다음에 밀크시슬은 B군은 간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밀크시슬은 간세포 재생하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챙겨 먹어야 되고, 그리고 간에서 원래 그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진데 여기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우리가 글루타치온을 추가해주면 훨씬 좋겠죠. 항산화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여기까지 간. 네. 자, 한국 사람 암 1위가 뭘까? 위암이에요, 위암. 여기 보면 WHO에서 발표해서 위암이 1위에요. 왜 그러냐면 짜게 먹고 매운 거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위에 가장 안 좋은 게 또 스트레스예요. 쥐를 전기 자극을 줘서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 한 달 뒤에 죽어. 그래서 해부를 해보면 위벽에서 피가 철철 난다고. 그만큼 스트레스가 위에 안 좋아요. 게다가 한국인들은 성질이 급하잖아. 속식, 폭식, 야식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식습관이 맵고 짜고 뜨겁고 급하게 먹기 때문에 음식물을 오래 씹어 잘게 부수고 저작 운동이 충분히 돼야 소화제보다도 좋은데 안 하죠, 우리는. 진짜 후루룩 해서 후루룩 먹는 사람도 있잖아. 장수의 비결은 소화효소를 아끼는 습관이 장수의 비결. 여기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입에서 저작 운동을 일단 1차적으로 소화시키는 것은 저작 운동이에요. 그래서 잘게 부수면서 입에서는 유일하게 소화되는 게 뭐냐면 탄수화물만 소화시켜요. 그래서 밥을 꼭꼭 오래 씹으면 단단한 맛이 나는 이유가 그 탄수화물은 복합당인데 이걸 2당으로 잘라주면 단맛이 나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입에 있는 소화효소인 아밀라제 또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탄수화물을 복합당을 몇 당으로 잘라줘. 2당으로 잘라줘. 그러면 지방하고 단백질은 여기서 소화가 안 돼요. 아무리 씹어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식도를 내려가서 위에 도착하면 위에서는 유일하게 단백질만 소화시켜요. 위백에서 펩신하고 염산이 나와요. 펩신하고 HCR이라는 염산이 나와서 단백질을 잘라줘요. 그래서 어디까지 잘라주냐면 아직 소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단백질을 똑똑 끊어서 아미노산 전 단계까지만 해요. 이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이 폴리펩타이드 형태로 잘라줘요. 그래서 위에서는 뭐만 소화한다? 단백질만 소화한다. 그래서 12지장을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 12지장을 싹 넘어갈 때 우리 간에서 만들어 놓은, 좀 전에 배웠던 간에서 만들어 놓은 쓸개즙을 쪽쪽 짜줘요. 쪽쪽 이렇게 12지장으로 내려보내면 요때 이 담즙이 큰 지방을 작은 지방으로 잘라서 소장으로 보내요. 그럼 소장에 도달해서 드디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대사돼. 그때 나오는 소화효소가 이자에서 나와요. 췌장에서. 췌장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소화효소가 다 나오고 이 소장에서는 탄수화물을 진짜 우리가 흡수될 수 있는 포도당 단계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다 잘라줘요. 이때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라는 소화효소가 잘 나와서 이렇게 잘라줘요. 최종 분해하고, 최종 분해하면 탄수화물을 포도당,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자른 요거를 수용성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모세혈관을 타고 간으로 가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은 암죽간이란 림프관을 타고 바로 상대 정맥으로 가요. 심장으로 가요. 여기 보면 12지장 보면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약 25cm 정도의 C자 형태의 구조인데, 이거는 큰 지방을 작은 지방으로 담즙에 의해서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담낭에 농축해놨다가 지방에 내려오면 12지장이 내려올 때 그때 쪽쪽 짜주면 담즙이 큰 지방을 작은 지방으로 이걸 유화시킨다. 유화시켜서 소장으로 보내면 리파제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만들어져요.
넘어갈게요. 자, 한국인들은 역류성 식도염 되게 많죠. 여기 보면 위식도를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짤록한 부분이 있는데 요게 분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음식이 역류하지 말라고 분문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먹거나 여기 보면 식도의 길이는 25cm 역류 방지하기 위해서 상부 조임금 분문이고 하부 조임금 여기 밑에 있는 거 요거를 유문이라 하여튼 뭐 그냥 상부 조임근과 하부 조임근이 있는데 이것이 음식이 지나가면서 근육을 조여서 문을 닫아.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차고 넘친다든지 먹자마자 바로 눕는다든지 그리고 맵고 짠 걸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니면 밥 먹고 난데 허리를 너무 쫄라매고 있어. 이렇게 하면 역류돼요. 역류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부 조임근이 그 위에서 나오는 염산 이죠. 이런 것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돼서 헐거워져. 그래서 이 식도는 엄청 얇은 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상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침이 나거나 통증이 있거나 답답함을 느끼거나 아프거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밥 먹고 바로 눕거나 그리고 잠자기 전에 너무 많이 먹거나 이러면 안 돼. 폭식하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증상은 속쓰림, 가슴 통증, 신물 올라오는 느낌, 기침도 나요. 장기침. 이상하게 내가 감기라는 것 같은 장기침이 자꾸 나.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역류성 식도에 생기는 거고 위에 생기는 질환 봅시다. 위염, 위궤양, 위암이에요. 원인은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미생물 감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을 하거나 검진을 했는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군이 검출돼서 얘는 반드시 위를 자극해서 위염 그 강한 염산에도 살아남는 애들이거든요. 얘들은 바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과도한 알코올 섭취,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 그리고 약물들 드럭 먹어, 과식, 폭식, 야식, 속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를 망가뜨려서 상복부 통증, 속쓰림, 소화불량, 구토, 체증증 감소 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어야 소화를 시켜야 하루를 살아가잖아. 위가 건강해야 나머지 건강이 시작되니까 이런 질병들이 생긴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 습관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좋은 물이 최고죠. 그 다음에 단백질. 우리가 위벽을 구성하는 것은 콜라겐층이거든. 그래서 지금은 저분자 콜라겐이 나왔기 때문에 콜라겐을 먹는 것도 좋지만 단백질하고 비타민C를 먹어서 위벽을 잘 발라줘야 돼. 그 발라주는 재료가 단백질과 비타민C가 밑에 근육을 차 올라오게 하기도 하고 이 모든 점막의 재생, 카로틴 플러스를 충분히 먹어 놓으면 위벽이 상할 일이 없지. 그리고 그래서 아침에는 굿모닝 반드시 하고 장이 좋아야 소화가 잘 돼야 되잖아. 소장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조화를 잘 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소장에 염증이 생겨서 크론병이나 이런 거 생겨봐요. 소화도 안 되고 밥도 못 먹겠고 살도 쏙쏙 빠지고 우리 배앓이 좀 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 귀찮아지고 일도 할 수가 없어져. 그러니까 굿모닝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화 효소를 아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소의 총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알코올분해 효소를 많이 쓴다든지 이러면 바깥에서 효소를 보충해 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엔자임 바이옴. 요거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그리고 글루텐 분해 유산균과 단백질 분해 유산균까지 다 들어가 있는 HM파마사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든 최고의 제품이죠. 엔자임 바이옴 식사를 좀 과식했다 할 때 늘 들고 다니면서 먹어야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소화에 도움이 되는 거 지금은 이 엔자임 바이옴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스트비보다는 이걸 더 많이 권하는데 간 기능도 좀 떨어졌어.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면 이스트비까지 권하면 좋아요. 소화를 돕고 에너지 대사를 좋게 하고 신경 비타민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비군을 먹으면 좋습니다. 여기까지.